12월 11일은 빼빼로데이! 가까운 친구들도 우리 팀, 우리 가족들까지 소중한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니까 미리미리 나누세요. 미리미리 챙기자! 롯데 빼빼로.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이게 다 삼국시대 토기거든요. 이런 지금 우리나라 봉수에서 이런 삼국시대 토기가 나온 예는 여기가 유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의미를 갖고 있고 단순 추정이었던 게 현실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최근 고고학자들에게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곡 가운데 하나가 장수가야입니다. 무려 250여 개의 가야계 고총과 120여 개소의 제철 유적, 그리고 80여 개의 봉수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국가적인 통신수단인 봉수가 있었다는 것은 장수가야가 독자적인 정치체제를 갖춘 나라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금강의 발원지인 뜸봉샘을 품고 있는 전라북도 장수. 이름 그대로 물의 도시입니다. 지도를 통해 살펴보면 우리나라를 동서로 갈라놓는 백두대간과 거기서 서쪽으로 뻗어나간 금남 호남 정맥 사이에 진안구원이 있습니다. 호남의 지붕으로 불리는 이곳에 무주와 진안, 그리고 장수가 자리하고 있지요. 그동안 가야는 영남 일대의 터전을 잡았던 연맹국가의 형태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근 고고학계에서는 백두대간 서쪽 장수 일대에도 독자적인 가야 세력이 존재했었다고 말합니다. 이련 스님이 편찬하신 그 삼국유사에 근거해서 육가야만을 생각을 하시는데, 당시 중국이나 일본 기록을 보면 가야의 나라가 20여 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야계 소국이 백두대간을 경계로 했을 때 동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백두대간 서쪽에서 가야계 왕국으로까지 발전했던 가야 세력이 장수가야입니다. 그렇다면 장수가야가 독자적인 국가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직경이 무려 20m나 되는 대형 고분을 비롯해 30여 기가 넘는 가야계 지도자 무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장수 삼복리 고분군. 지난 2015년 발굴 조사에선 왕릉급 무덤에서만 나오는 꺽쇠가 발견됐는데요. 지금까지 가야계 고총에서 출토된 것 가운데 가장 커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거대한 무덤은 지금까지 알려진 영남의 가야와는 많이 다른 점이 있는데요. 형태적으로 봤을 때 고분의 평면 모양이 길쭉한 만두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과 비교를 해보면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봉분의 평면 형태를 생각할 때마다 원형만을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봉분의 평면 형태가 장타원형을 띠고 있는 곳이 장수입니다. 아직은 발굴 조사가 미진하지만 현재까지 발굴된 가야계 고총의 봉분 평면 형태가 모두 다 장타원형으로 밝혀졌는데 그런 독자적인 묘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장수가야의 국력과 함께 독자성 및 역동성을 증명해주는 고고학적인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봉황산 끝자락에 위치한 노하리 고분군에서도 전북 가야만의 묘제가 추가로 발견이 됐는데요. 무덤 주인 옆에 작은 석곽이 남아있는 가야의 형식과 더불어 옛 마한의 양식인 무덤을 둘러싼 도랑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분 안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그릇들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특이한 점은 대가야나 소가야는 물론 백제와 이웃 국가들의 토기가 혼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장수 가야의 토기가 이제 중심인데요. 거기에 고랭의 대가야의 양식도 일부 보이고요. 또 백제의 토기도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당시 어떤 물류의 중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왜 이런 인근한 지역의 토기들이 그 피장자에 묻히게 되는가? 그것은 아마 그쪽에 있던 세력들과의 어떤 교류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 교류의 중심이 바로 제철주죠. 바로 이 제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로 부각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장수 일대에서 최근 발견된 제철 유적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발굴이 한창인 대적골은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슬래그, 즉 쇠똥이 쌓여있는 범위는 물론 퇴적된 깊이 또한 상당해서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철을 생산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적골이라고 하는 그런 대규모 골짜기 내부에 있는 그 제철 유적이 되겠는데요. 그 유적의 전체 규모가 약 1.5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확인된 그 철제라든지 노벽편이 쌓여서 형성된 그런 대규모 퇴적구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건 지금 현재까지 그 국내에서 조사된 그 철제 퇴적구 중에서 가장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퇴적구가 대규모의 그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시 이 유적 자체 내에서 철 생산이 굉장히 대규모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사가 더 향후 이루어져야겠지만 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철 생산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철은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 그 옛날 고대 국가에서 철을 생산했던 시설은 가장 중요한 곳이었을 겁니다. 이곳 대적골을 비롯해 장수 일원에서 발견된 제철 유적지만 모두 120여 곳에 이릅니다. 1500년 전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던 가야는 철의 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토기 등의 유물을 바탕으로 경북 고령에 자리한 대가야가 전라도 일대를 호령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철을 만들던 철산지가 경북 일대가 아닌 전북 동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숫자는 무려 150여 개소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세계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철산지가 변방이나 지방은 없습니다. 대가야 문화권에 포함을 시켜서 보면 변방일지 몰라도 가야 전체 영역에 놓고 봤을 때 전북 동부 지역은 최대 규모의 철의 산지입니다. 그런 철의 산지가 어떤 대가야 문화권의 변방이나 지방이었다고 하는 주장은 아직은 그걸 반론을 제기하기 쉽지는 않지만 다만 현재까지 150여 개소의 제철 유적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제철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또 다른 가야, 철산 개발을 통해서 발전했던 전북 가야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백두대간 서쪽에서 가야의 이름으로 당당히 자리했던 장수 가야. 그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장수 일원의 산봉우리에 숨겨져 있습니다. 비밀의 단서는 바로 이곳 박물관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장수의 영취산, 봉화산 그 봉수대에서 이제 출토된 삼국시대 토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물들이 지금 다 깨져 있고 뭐 수량이 많지 않는데요. 깨져 있고 작다고 해서 이 역사적인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유물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봉수들은 다 조선시대 봉수들만 조사가 되고 이랬는데 여기에서는 발굴을 해봤더니 이런 삼국시대 유물만 나와요. 근데 봉수대는 그 특성이 좀 있겠죠. 상시 거주하는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물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유물이 많이 나왔고요. 이 노란 박스 안에 담긴 유물들이 장수 인근의 봉수터에서 출토된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온전한 형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야를 상징하는 물결 무늬만큼은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삼국시대 봉수는 맞는데 과연 누가 운영했을 것이냐, 그거를 밝혀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물입니다. 그래서 뭐 유물의 속성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는 동일 시기에 동일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영취산이나 봉화산, 장수에 있는 봉수들은 장수 또는 이제 남원에 있었던 가야 세력에 의해서 운영이 됐다 이렇게 봐도 현재까지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백두대간과 금남 호남 정맥이 맞닿은 영취산에서 삼국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봉수터가 발견이 됐는데요. 당시 봉수의 기첩으로 추정되는 석축과 방우벽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3개소 발굴을 했는데요. 모두 똑같은 특징이 확인됐어요. 그게 뭐냐면 자연 안반을 좀 깎아내가지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돌을 가지고 쭉 테두리를 둘렀습니다. 네모난 테두리를 좀 둘러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뭐 어떤 재단처럼 단을 좀 쌓아놨고요. 그 중심에 아마 이제 거화 시설이 있었을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봉수는 가장 중요한 게 뭐 불을 피고 해서 어쨌든 국가 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훼손이 된다거나 어떤 짐승이나 이런 것들 어떤 방어도 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 외에 외곽의 어떤 석축 시설을 좀 돌립니다. 그래서 그런 석축 시설도 지금 일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유물 등을 통해 가야의 것이 확실한 봉수의 존재가 그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지표조사 등을 통해 알려진 것만 모두 80여 개입니다. 쭉 분포도를 놓고 찍어보니까 한 4km에서 6km 정도 정확한 거리를 갖고 있고, 그 분포권이 우리가 기존에 가야 세력이 있었다라고 믿고 있는 장수 남원 또는 뭐 임실 이런 데로 쭉 다 이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가야의 고총하고도 분포권이 일치했고요. 이게 봉수라는 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국가가 아니면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지방 세력들이 조금씩 운영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죠. 봉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변방의 어떤 극복, 이런 어떤 소식들을 국가 중앙으로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조그만 귀족이나 이런 사람이 운영할 수는 없고 국가 단계에서 운영해야 됐다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본다면 아마 삼국시대에서 봉수를 지금까지 예로만 본다면 봉수를 운영했던 유일한 세력은 아마 전북 지역에 있던 가야 세력이 아니겠느냐, 이 정도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두대간 서쪽에 자리한 장수가야의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된 것은 지난 1993년. 땅속에 묻혀있던 유물들을 통해 가야의 정체성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더해 가야 최초로 대규모 봉수 유적이 발견돼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봉수의 종착점이 바로 장수라는 겁니다. 전북 동부에서 봉수 존재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충남 금산 추부면, 무주군, 진안군, 임실군, 남원시 운봉읍 일대에서 봉수가 시작이 돼서 그 봉수로가 장수까지 이어지는 봉수로가 복원이 되고 있는 점에 비춰봤을 때에 여기 전북 동부에 특히 장수에 기반을 뒀던 가야 왕국은 봉수 왕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봉수와 관련해서는 일본 서기에서 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514년 반파라는 가야의 소국이 봉수와 큰 건물들을 만들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일본 서기에 의하면 가야의 소국인 반파와 백제가 철의 왕국인 기문을 두고 3년 전쟁을 펼치게 되죠. 물론 3년 전쟁의 결과는 백제 문영왕의 승리로 돌아가서 철의 왕국인 기문국이 백제에 정치적으로 편입이 됩니다. 당시 가야의 소국인 반파가 백제와 3년 전쟁을 치를 때 운영을 했던 통신제도가 봉수입니다. 문헌 속 봉수가 확인되는 곳이 전북 동부이고 전북 동부에서 확인된 봉수 최종 종착지가 진안구 어느 장수군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5세기 고구려의 남하 정책으로 백제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쫓겨가게 되는데요. 이때 지금의 대가야로 알려진 가야계 소국 반파가 남원의 기문국을 두고 백제와 3년간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반파에 관한 기록은 6세기 초 중국 양나라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양직공두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백제 변방의 소국 가운데 하나로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학계의 정설은 고령 대가야가 반파다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자 통설인데, 안타까운 것은 고령 대가야가 반파라는 주장이 발표된 지가 거의 30년이 되는데 아직 고령 대가야 부근에서는 삼국시대 봉수가 확인이 안 되고 있죠. 반파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봉수인데 고령 대가야의 도읍인 대가야 부근에서는 봉수가 발견이 되고 있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저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죠. 대신에 그 시기의 봉수가 유일하게 발견되고 있는 것이 전북 동부 지역이 해당이 되겠고, 봉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원된 봉수로의 종착지가 어디냐. 왜? 거기에 왕이 계시니까. 전북 쪽에 분포된 봉수로를 복원해 봤을 때 최종 종착지는 장수로 확인이 됐는데, 장수군 일원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80여 개의 봉수는 백제에 맞섰던 장수가야의 국군과도 맞닿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봉수 유적이 발견된 곳 상당수가 제철 유적지와 겹친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봉수는 백제의 동태 동양뿐만 아니라 전북 동부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철산지하고 중복 관계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제철 유적의 방비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발굴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장수의 독자성을 가진 가야 세력이 존재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바로 이 산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뒤편으로 보이는 이곳이 그 장수 한미성인데요. 저쪽은 지금 그 수풀이 우거지고 발굴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진입은 좀 불가능하신데요. 이쪽에서 보이시기 가장 좋은 그 지역입니다. 저쪽에서 2014년도부터 발굴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물들이 확인이 됐는데요. 그리고 방형의 집수 시설이 좀 확인이 됐는데, 그 유적 자체는 지금 그 가야 시대부터 후백제까지 그 다양하게 유물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중요 유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추가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그런 유적입니다. 전북 장수의 서쪽 경계를 이루는 팔공산의 능선 중턱에 자리한 한미산성. 두부처럼 잘 다듬어진 돌로 만들어진 이 산성은 지금도 그 웅장한 모습이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또한 장계분지의 서쪽 관문인 침령산성에서도 물을 모았던 집수시설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두 곳의 산성에서 출토된 유물은 백두대간 서쪽에 자리했던 장수 가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야의 소국의 존재를 설명할 때 몇 가지 어떤 기준이 있죠. 하나가 산보니 같은 큰 고총, 또 하나가 고총 부근에 대규모 산성이 자리하고 있어야 하는데, 장수에는 대규모 산성이 2개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침령산성과 한미산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두 산성 부근에 가야의 지배자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대원 고문이 자리하고 있는 장수 삼봉리, 동춘이 고문이 자리하고 있어서 두 가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역시 장수에는 가야의 왕국이 있었을 걸로. 장수군청 뒤편에 자리한 동촌리 고분군. 현재까지 확인된 고분의 숫자만 무려 80여 기가 넘는데요. 장수군 일원의 고총 고분은 250여 기나 됩니다. 역시 한 곳에 많은 고총이 무리져 있다는 것은 고총을 만든 그 세력의 존속기간이 길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군의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의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던 장수 가야의 존속기간도 상당히 길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북 동부 지역을 호령했던 장수 가야가 언제 어떻게 사라지게 됐는지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출토되는 유물들로 미루어 6세기 초엽까지도 그 이름을 이어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철의 왕국 장수 가야의 모습을 대략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분에서 나온 말뼈와 이 녹슨 말발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말발굽, 즉 편자가 장수 동촌이 가야고총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편자는 철과 관련된 최고의 하이테크 기술을 대변해주고 있죠. 말 신발이 편자라고 한다면 말이 달릴 때 속력, 그 압력을 다 소화를 하고 말이 모시던 주인이 죽게 되자 주인과 함께 고분 속에 부장이 됐는데, 그런 편자 자체만 근거로 놓고 봤을 때 장수가야는 최고 철의 하이테크 기술을 가진 그런 집단이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세간의 주목을 한 놈에 받고 있는 장수가야.
대규모 제철 유적을 통해 확인된 장수가야는 철산 개발로 독자적 왕국을 만들었던 철의 제국이자 백제와 3년 전쟁을 벌일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은 물론 당시 최첨단 통신시설을 운영했던 봉수왕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전북 동부지역에 자리했던 가야왕국이 이제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가야사는 유적과 유물로 쓰는 역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두대간송에 남겨놓은 전북가야, 진정한 철우제국이자 봉수왕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가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야사가 복원이 될 때까지 우리 도민들의 전북가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몫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1500년 전 백두대간 속의 신비의 가야왕국 전북가야가 복원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계속이 된다면 전북가야는 분명 부활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가야는 여러 독립국이 연합을 맺고 있는 소국가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 저마다의 정치 세력을 지닌 국가였던 거죠. 결국 백제와 신라에 흡수 통합되긴 했지만 가야의 독립국들은 각각이 모두 변방이 아닌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1500여 년을 잠들어 있던 가야의 역사를 깨우는 작업이 앞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유적과 유물 그리고 기록만으로 가야의 역사가 제대로 쓰여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